자,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면은 자, 통계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일단 통계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통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개념을 이해하면 쉬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일상생활하고 아주 관계되는 거예요. 통계는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전체 다 보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를 부분을 보면서 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하는. 전체는 복잡하기 때문에 부분으로 단순화를 시켜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 보는 것이 통계다 말이죠. 이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그러고 부분으로 전체를 보는 이 부분 표본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표본을 통해서 전체를 보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표본을 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네. 할 때마다 달라요. 할 때마다 다르죠. 진짜 값은 항상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이 개입된 것이다? 우연이 개입되어 있다 말이죠. 그렇죠? 우연이 개입되어 있는데 이 우연을 개입됐다 하면은 통계가 아니죠. 우연을 뭐 해야 돼요? 얼마나 우연을 측정해 줘야 된다 말이죠. 측정해 줘야 된다. 얼마야 우연이? 우연의 정도가 얼마야? 또는 편차라고 뭐 할 수도 있고 흩어져 있는 정도 평균으로 한 숫자로 이야기하는데 항상 그 숫자는 아니니까 그 숫자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중심에서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오케이? 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측정했으면 정책적으로 측정했으면 이 측정된 우연을 늘려주는 것이 맞아요. 줄여주는 것이 맞아요. 줄여줘야죠. 줄여주는 것이 맞다는 말이죠. 거기 그 줄여주는 것이 맞다는 말이죠. 오케이?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할 때마다 다른데. 많이 해봐요. 많이 표본을 많이 해요. 많이 해본다 할 때 이것이 오류를 두 번째 가져올 수 있어요. 오류를 여기는 이제 KBC, MBC 이렇게 돼 있죠. 조사하는 기관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이 해본다는 것이 기관 수를 늘리는 것이냐, 그 기관 수를 늘리는 것이냐 아니면은 기관들이 하는 표본 수를 이게 1000명 단위로 했거든. 표본 수를 늘리는 것이냐 말이죠. 이게 어느 것이 맞아요? 많이 해본다는 거죠. 표본수. 그렇지. 표본 수를 늘리는 것이다. 기관 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표본 수를 늘려보면은 많이 해보면은 모여지죠. 모여지기 때문에 많이 해볼수록 뭐예요? 우연을 줄일 수 있어요. 우연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통계에서 중요한 것이 우연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용어로 말하면 무엇이 감소한다? 오차가. 표준 편차가 감소한다는 거죠. 표준 편차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표준 편차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렇죠? 표준 편차가 감소한다. 표준 편차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본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러니까 통계학이란 우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통계적 상황이에요. 발생할 수 없다. 그렇게만 끝나지 말고 우연을 뭐 해라? 측정을 해라. 먼저 측정을 해라. 수치화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줄여라.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표본수를 늘려라. 표본수를 늘리면. 표본수를 얼마만큼 늘리면 좋을까요? 보통은 여러분들 할 때 1000명, 2000명 해요. 모집단 만큼 늘리면 좋은데. 네. 모집단까지 늘리니까 20만 명 해버리면 좋잖아요. 20만 명 늘리면 좋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표본을 늘리는 것이 표본 수를 늘리는 것은 일단 정확성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베네핏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고 코스트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스트 베니피스 관계. 통계학에는 뭐가 개입된다? 경제학이 개입된다. 통계학 자체. 그래서 보통은 1000명, 2000명 하는 것은 4000명 하면 더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 2000명을 4000명을 늘리는 것에 뭐예요? 베니핏이 있어요. 그 베니핏보다 무엇이 커버린 거예요? 코스트가 크면은 안 해요.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본수를 늘렸을 때 표본수를 늘림에 따라서 마저 한개 베니핏이 이렇게 되고 한개 코스트는 늘어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와 여기서 최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이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0명이 될 수도 있다. 오케이? 네. 근데 2000명으로 했어. 그랬을 때 내가 2000명으로 하면서 얼마만큼 우연히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를 측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측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측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건 통계가 아니다. 측정을 내가 2000명을 할 테니까 1000명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1000명을 할 때는 내 측정 오차가 실수할 가능성이 몇 %다? 예를 들면 2%다. 여기는 1%다. 여기 2000명이면 1%다.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것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론조사 하면 반드시 뭐예요? 오차의 범위. 오차가 얼마다 하는 것을 측정을 해준다. 이해가 됐어요? 네. 뭘로 측정해? 측정해주는 단위가 뭐냐고. 퍼센트? 단위, 측정하는 단위가 뭐야? 아까 평균을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해주죠. 그래서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해줘야 된다. 표준 편차로. 그래 안 그래? 네. 표준 편차로 측정. 표준 편차의 단위는 뭘까요? 단위요? 네. 단위가 있나? 예를 들면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러니까 여기 49 체중을 쟀는데 10명 체중을 쟀어요. 이거 킬로그램이요. 그럼 표준 편차의 단위가 뭐겠어? 킬로그램. 여기가 뭐 길이요. 키요. 49cm요. 그럼 표준 편차는 뭐가 있어? 센티미터가 되죠. 그럼 뭐예요? 표준 편차를 보면은 이것이 킬로그램인지 센티미터인지 그때 다시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위에 따라서 그 자료의 단위에 따라 단위하고 같은 단위로 가버린다는 말이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율이면 비율로 가는 거죠. 그럼 복잡해 안 복잡해? 다시 표준 편차가 얼마다 그래도 그러면 그게 센티미터야? 그럼 미터로 하면 또 어떻게 할까? 그냥 오차의 범위는 그냥 숫자로 쓰지 않아요? 오차의 범위. 5%? 이게 표준 편차는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쓰는데 표준 편차의 단위가 뭐냐고 말이죠. 표준 편차는 여기가 킬로그램일 때는 킬로그램이고 센티미터는 센티미터고 미터일 때는 미터예요. 그렇죠? 이게 표준 편차는 자료의 단위하고 같은 단위다. 자료가 미터이면 미터고. 네. 그러면 표준 편차가 10이었다 그러면 이거 10m인지 10cm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차를 측정하는 것은 맞는데 자료의 단위하고 같은 단위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10g면 10cm 표준 편차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편차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커요. 10m는 단위가 미터면은 엄청 커요. 그러구나. 단위가 미터였는데 예를 들면 여기 단위가 센티미터였는데 10m 표준 편차가 나와서 엄청 크잖아요. 단위가 미터였는데 표준 편차가 센티미터가 나왔으면 엄청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런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죠. 자료의 단위하고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내가 표준 편차가 얼마다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단위가 뭐야? 그럼 물어보고 그 자료를 다 봐야 되는 거야. 또.
측정하긴 하지만 측정하는데 이것은 맞아요. 근데 이것은 단위에 의존, 자료의 단위에 의존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빅 프로그램 있네요. 빅 프로블럼. 그래서 통계는 통계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때 퍼센트 이런 거 이야기했었죠. 예. 퍼센트는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퍼센트가 다니잖아. 아, 없어요. 퍼센트는 센티미터. 없어요. 퍼센트는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위가 없죠. 그러면 단위가 없는 걸로 해주는 것이 좋을까? 오차를 단위가 있는 걸로 해주는 게 좋을까? 없는 걸로 하는 거죠. 없는 걸로 해야 그것만 보면은 오차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네. 그렇죠? 이것은 단위 있어요, 없어요? 편차는? 있어요. 이것은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로 측정해 주는 것이 바꿔주는 것이 맞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 퍼센트를 뭘로 이야기를 해주면 될까요? 내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내 말이 맞을 것이 몇 퍼센트다. 확률이 그렇죠. 확률로 가는 거죠. 확률은 단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99%다 그러면은 99cm에 99m에 100번 중에서 99번. 그렇죠. 100번 중에서 99번이다. 그러니까 확률이니까 확률은 단위가 없으니까 뭘로 자 표준 편차를 오차를 표준 편차라고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표준 편차는 맞아요. 표준 편차는 원 단위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이걸 뭘로 바꿔주는 것이 오차를 확률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표준 편차를 확률로 바꿀 것이냐? 표준 편차를 확률로 바꾸는 것. 이것이 통계학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통계학에 있는 논문 중에서 단 1페이지 논문으로 가장 강력한 논문이 하나 있대요. 단 페이지 딱 1페이지 있었어. 근데 가장 강력한 논문. 그게 뭐냐면은 표준 편차를 확률로 바꿔주는 거예요. 획기적이죠. 획기적이죠. 그게 뭐예요? 그 논문이 뭘까요? 논문? 네. 그런 논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거기에 표준 편차로 확률로 바뀌는 것이 그걸 연결시켜 주는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오차를 표준 편차로 이야기 안 하고 확률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면 모든 것이 오차의 범위. 예? 오차의 범위. 그래야만 오차의 범위가 나오죠. 그래야만. 모르겠어요. 자, 우연에도 법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꾸 하다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우연의 법칙이 있죠. 그렇죠. 그 우연에도 법칙이 있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우연에도 법칙이 있다. 이것을 뭐라고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거 다 우연이죠. 네. 표본을 할 때마다 다른 것은 우연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표본을 1000개 할 때보다 2000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연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자, 우연히 줄어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은 뭐라 그래요? 평균. 평균을 중심으로 모이죠. 네. 근데 1000개 할 때는 표본 비율이 이쪽으로 모이겠잖아요. 이쪽으로 모이겠잖아요. 가운데로 모이고. 이쪽은 1000개 했는데 진짜는 50 몇 %인데 10%로 나올 가능성이 약해요, 없어요? 없죠. 99% 나올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대충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을 그릴 거 아니에요. 표준 편차. 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지금 10번 했는데 사실상 이런 분포가 그랬다는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10번 한 게 아니죠. 이 그림 자체를 이해를 못 합니다. 10번 하면 이런 그림이 10번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연속으로 나왔다는 이거는 것은 수없이 많이 했다. 수없이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속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사람들은 그냥 뭐라 그러는데 상상력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제로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두세 번밖에 안 했어. 근데 무수히 많이 한다면은 머릿속 무슨, 그러니까 한 게 아니에요. 한다면은 머릿속 그린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죠. 여기는 몇 번 나오고 여기 예를 들면 10,000번 한다면은 여기는 한 5,000번 나오고 여기는 100번 나오고 여기는 한 번 나오고 극단적인 것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무수히 많이 한다면은 평균을 중심으로는 그쪽에는 많이 나오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적게 나온다. 표준 편차. 그리고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 차이는 이거의 표준 편차죠. 이 길이가 여기가 표준 편차죠. 차이가. 이 모양, 이 그림, 무수히 많이 나오는 막대 그래프, 이것을 뭐라 그래요? 투자로. 무수히 많이 나오는 막대 그래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한 거죠. 의미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무수히 그러니까 이건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다니까. 실제로 안 했다니까요.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것도 무한 반복해서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막대 그래프도 여기는 많이 나오고 여기는 적게 나온다. 막대 그래프. 여기는 많이 나오고, 횟수 여기는 적게 나오고 여기는 적게 나오고 여기는 적게 나오고 그런다. 이건 뭐라 그래요? 어디는 많이 나오고 어디는 적게 나오고. 그걸 뭐라 그래요? 분산? 분산이 아니고 분산은 여기서 얼마나 흩어지는 거고 여기는 분포라고 한다. 분포 들어봤어요, 뭐? 분포라는. 그렇죠? 이게 분포인데 이거 아까 2,000명하고 2,000명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몰리겠어요? 이쪽으로. 2,000명. 2,000명 할 때 몰리죠. 몰린단 말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럼 어느 것이 더 오차가 적은 거예요? 여기가 적은 거죠. 할 때. 그렇죠? 이런 것이 이런 것이 그 모이는 정도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갖고 이것이 뭐하고 무엇이 연관하게 되냐면 이쪽은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평균 중심으로 평균 얼마만큼 떨어지고 오차를 나타내죠. 이건 단위가 무슨 단위예요? 자료 단위와 같죠. 자료 단위와 같죠.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표준 편차에 해당됩니다. 표준 편차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총 이것을 예를 들면 10,000개라고 하면 10,000개 중에서 1,000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10,000개 중에 10분의 1이 되겠죠. 이건 뭐예요? 이것은 표준 편차인데 이 면적은 뭐가 되겠어요? 면적이 뭐가 될까요? 1,000번 중에서 이 구간에 1,000명 중에서 10,000명 중에 1,000명이 나온다. 10,000분의 1,000, 10분의 1, 10분의 1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10,000명 중에서 10분의 1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예요? 무슨 가능성이 있다. 확률. 그렇죠, 확률이죠. 이게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차를 이걸로 근데 이 평균 편차하고 표준 편차는 숫자로 나오죠. 근데 숫자로 오차를 측정하는데 단위가 다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쓰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정보가 뭘로 바꿔줘야 돼? 확률로 바꿔줘야 된다. 이게 표준 편차를 확률로 바꿔주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법칙은 무슨 뭐라고 하냐면은 분포인데 앞에다 무슨 분포를 붙여요? 제일 유명한 분포. 그렇죠. 정규 분포다. 정규 분포라는 것은 표준 편차를 확률로 바꿔주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연에도 법칙이 존재한다.
그래서 확률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가 평균이죠. 표준 편차 여기가 표준 편차가 이제 떨어지겠잖아요. 평균 중심으로 표준 편차를 한 1이라 그래. 표준 편차가 10이 여기가 평균이 10이야. 100이야. 표준 편차가 10이야. 그럼 여기는 110이죠. 여기는 뭐예요? 90이죠. 표준 편차 1부분 안에 전체의 66.7%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3배 안에 여기는 110이고 100이면 110, 120 여기는 90, 80이죠. 그러니까 평균 중심으로 표준 편차의 2배 안에 95%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의 3배 안에 들어오면 3배 안에 들어오면은 표준 편차의 3배 안에 들어오면 몇 퍼센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99%가 들어온다. 이 법칙 때문에 뭘로 바꿔줄 수 있어요? 표준 편차를 뭘로 바꿔줄 수 있어? 확률로 바꿔줄 수 있다. 이거 무슨 문법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한 논문이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통계를 확률로 표현을 하는 거구나. 오차를 합리적이죠. 오차를. 그 연결고리가 정규분포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네.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통계학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통계학을 이해를 못한 거. A 플러스 학점 맞았어요? 그럼요. 헛것이에요. 아니 가장 핵심적인 것을 몰랐다. 저 면적을 이해를 못했어요. 저 면적이 그래서 자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자 우리 여론조사 하죠. 여론조사에서 50%, 54%가 나왔어요. 그렇죠? 53%, 53%이 1000명 했어요. 1000명 해서 54% 나왔어요. 그러면 한 번 한 거죠. 어느 1000명을 한 번 한 거죠. 여러 번 한 건 아니죠.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이것은 이 그래프는 1000번 자료를 한 게 아니고 한 번 했는데 한 번 한 자료는 여기서 점 하나 찍힐 뿐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이게 안 해봤는데 한 번 더 한다면 무수히 많이 그러니까 여기는 54%가 나왔어요.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한다면은 이것이 거의 평균하고 비슷하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53%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52%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렇죠? 네. 10%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는데 극히 작죠. 네. 여기는 99%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가능성이 있는데 아주 작죠. 그럼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는 54%가 있어요. 그렇죠? 네. 54%가 있는데 100번을 한 번 더 한다고 가정해보자. 100번을 한 번 할 수 있겠죠? 그건 가정이에요. 네? 가정. 100번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54%인데 그럼 그 표준 편차니까 여기가 54%인데 51%하고 54, 51하고 57% 있죠. 3% 차이 나죠. 3%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안에 100번 하면 이 구간 안에 95번 들어온단 말이에요. 100번 하면은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빠질 때가 있는데 몇 번 빠진다? 이 구간 바깥으로 5번 빠진다. 그 5번 하는 거 잘못 실수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차를 내가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54%가 나왔다는 말이죠. 근데 구간을 정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표준 오차라고 해요. 오차를 2%로 보겠단 말이에요. 54%, 51%, 57%면 오차가 3%죠. 이 구간 안에 100번을 한다면은 한 번밖에 안 했어. 100번을 한다면은 그 중에 몇 번은 들어온다?
95번을 들어온다. 95번. 95번 나머지는 빠진다. 그러면 내가 진짜 값이 이 안에 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겠죠. 정확하게 이 54%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간 안에 들어온다. 진짜 값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당시 국회의원인데 내가 지금 지지하는 것이 뭐예요? 51%, 54%, 54% 나오는데 51하고 57%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100번 한다면 몇 번 나와? 95번 나오니까 95% 나와. 그러면 여기에 51번 예를 들면 이것이 뭐 50%, 49%, 58%일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49%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54% 나와도. 있죠. 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질 가능성은 바깥에 있으니까 5%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표준 편차로 측정하지 않고 확률로 측정을 해줌으로써 이제 뭔 말인지 알아들었잖아요. 네? 이제 자 53% 나왔어요. 누가 이야기를 해? 한 번 더 해보세요. 53% 나온 거. 그러면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53% 안 나와. 그럼 당신 틀렸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53% 나왔는데 53%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어떤 53%를 점으로 찍을 수는 없고 구간을 정하겠다.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을 정했는데 그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이 100번 한다면은 95번은 들어오고 나머지 5번은 빠지요. 그러니까 빠진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실수할 가능성이죠. 내가 그러니까 구간을 정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 구간 안에서 빠진 것은 실수한 거예요.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오류 확률은 95%란 말은 95%라는 것은 신뢰 수준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맞을 확률이야. 100번 중에서 90번. 그러니까 95번 하면 5%면 어떻게 돼요? 5%는 실수한다. 그러면 99%로 하면 좋죠. 99%가 되면 좋잖아요. 그럼 뭐 이것이 이 구간을 넓혀줘 버려야지. 100% 해보려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 53% 나왔는데 30%, 60%에 나올 확률이 100%다.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통계학이다.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예를 들면 신뢰 수준 95%하고 표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 3%하고 여기서 표본수가 몇 개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거의 통계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다. 오케이? 네. 네.